서울대학교에 소속감이 좀 크신가요? 좋은 학교죠. 그치? 네, 좋은 학교예요. 그래도 1년 이상씩 하신 분들이라 저는 달리니. 아니 근데 뭐 10개월 더 채우시면 1년 되는 거니까.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방금 여러분이 도착하신 이곳은 실바니안 하우스입니다. 문을 활짝 열고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모두 마친 실바니안 하우스로 함께 떠나볼까요? 실바니안 하우스 지금 시작합니다. 긴 말 하지 않고 오늘의 게스트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분을 생각하면 밝고 통통 튀는 약간 체리 같은 매력? 그리고 시나몬 가루 같은 약간의 시니컬함이 떠올라요. 생각해보면 저희 고등학교 시절 대부분을 이분과 보냈던 것 같아요. 수업이 끝나고 기숙사로 돌아갈 때, 급식줄에 서 있을 때, 회전초밥처럼 운동장을 빙글빙글 돌 때, 늘 이 친구와 함께하면서 오디오가 채워지지 않아도 불안하지 않은 그런 편안함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누구보다 본인의 삶을 열정적으로 꾸려가고 있는 영희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꽤 오래전부터 하연님과 알고 있었던 고등학교 친구 영희라고 합니다. 실바니안 하우스 입주할 때 이 곰을 캐릭터로 잡아주셨는데 원래 곰을 좀 좋아하세요? 네, 오늘 옷에도 이렇게 곰돌이를 입고 왔는데 아우 약간 토끼는 많을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약간 유니크해지기 위해서 맞아요. 곰을 골라봤습니다. 집에 곰 인형도 많아요. 저도 토끼예요. 와우. 유니크했어요. 곰 같다라는 얘기랑 제일 안 어울리시는 분인데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근데 또 이제 저를 순둥순둥하게 보는 친구들은 곰 같다고 이야기를 해주기도 하죠. 근데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건 약간 미련 곰탱이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쵸, 그 느낌은 아니에요. 그쵸. 그런 느낌보다는 훨씬 바쁘고 열정적으로 서셔서. 그런가요? 아닌가요? 모르겠네요. 말 이런 걸 써야 되나? 말 열심히 달리니까 소. 소이라니까. 아니 제가 그때 이거 입주 신청서 받고 얘기를 좀 나눴었는데 실바니안 하우스에 입주할 때도 직업을 대학생으로 하고 싶냐 이랬더니 아 현실 직업을 적는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더라고요. 근데 지금 한번 골라보자면 우선 입주 신청서가 조금 부실하더라고요. 너무 설명이 잘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직업인 대학생을 적었는데 만약 바꾼다면 전 정원사를 하고 싶네요, 요새. 정원사 약간 식물 풀 이런 거 좋아해요. 네, 저 방울토마토도 키우거든요. 아 진짜요? 네, 저희 집에 식물이 많아요. 또 티종류도 좋아하시고 정원사면 약간 나무 조각 내는 것도 좋아. 그거를 내본 적은 없는데 정원사 이미지? 그래서 왜 정원사가 되고 싶어요? 뭔가 눈에 보이게 결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뭔가 육체 노동의 매력에 끌리더라고요, 요새. 그래서 또 밑에 얘기하겠지만 취미가 그쵸. 몸을 쓰는 직업. 저희 그러면 이제 이 실바니안 하우스에 입주해서 살짝 나와서 이 우리 영희님의 또 실제 삶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소속이 서울대학교예요. 서울대학교에 소속감이 좀 크신가요? 좋은 학교죠. 그치? 네, 좋은 학교예요. 이제 꿈을 얘기를 할 건데 꿈에 나도 몰라 이렇게 적어주셔. 왜요? 진짜 몰라요. 왜요? 제가 원래 되게 꿈에 죽고 꿈에 사는 사람이었잖아요. 그 정도의 뭔가 열정을 느끼게 하는 게 요새 없어서 그런가 봐요. 근데 꼭 대상이 아니어도 돼요. 그러니까 진로가 아니어도 돼요. 그냥 미래에 되고 싶은 추상적인 무언가가 있어요. 요새는 합격 생각 말고는 정말 진짜 아무 생각이 없어요, 미래에 대해서. 왜 그럴까요? 약간 수험생 때 같은 느낌인가? 그런가 봐요. 약간 그냥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게 좀 급급하니까. 음. 근데 제가 아는 영희님은 늘 되게 현실은 지쳤으나 현실은 거의 무슨 말하는 거 들어보면 아포칼립스예요. 그러나 미래에는 유토피아가 기다리고 있는 늘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맞아요. 근데 요새는 뭐 지금 정해진 것도 없는데 뭐 미래를 생각해서 뭐 하나. 그래서 그냥 있는 거나 잘하자. 그래서 딱히 뭔가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지금 현실에 이 일이 너무 많아서 그걸 쳐내는데 조금 급급한 느낌이 있지 않나. 굉장히 새로운 모습이죠, 저의. 그쵸, 꿈이 없어요. 이거 굉장히 새로운데? 약간 적응이 안 그쵸? 되긴 하는데 근데 이제 여기 꿈이 있고 추구미가 있잖아요.
이거는 제가 뭐 게스트분들한테 입주 신청서를 줄 때 좀 열어놨다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제가 생각한 꿈과 제가 생각했던 추구미는 약간 꿈은 미래의 내가 되고 싶은 나.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를 생각했을 때 내가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나였고 추구미는 현재 내가 추구하는 삶?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전 약간 반대로 바라본 것 같네요. 뭔가 꿈을 현재 내가 지금 지향하는 마라고 생각했던 것 같고 추구미를 조금 더 이런 방향성으로 나아가면 좋겠다로 인식을 한 것 같아요. 아, 그거 뭐 사실 게스트의 판단이죠. 그래서 나중에 되고 싶은 모습이 영앤, 리치, 앤 쿨. 각각 좀 볼까요? 일단 리치는 잘 하실 것 같고 감사합니다. 워낙 한국형 엘리트이기 때문에 한국형을 빼시죠. 엘리트이기 때문에 돈을 쓸어 담을 것 같아요. 한국에서. 해외에서 쓸어 담진 않을 거 그쵸, 아니에요? 해외에선 쓰겠죠. 좋은 삶이다. 이미 영이시니까. 근데 이제 박연진 등장. 언제까지 어려? 내년에도 어릴 거야. 언제까지 어려워요? 모르겠어요. 저 리치 앤 쿨을 달성했어. 근데 내가 아직 영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한 나이의 한도선이 어디예요? 근데 이게 약간 나이 말고 정신적으로 어리고 싶어요. 정체되지 않는 게 영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뭔가 어. 정신적으로 정체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였다. 고지식한 약간 이런 단어들이 따라붙잖아요. 꽉 막혔다. 그런 게 별로. 그래서 제가 조언도 별로 안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아, 그쵸. 어리면 뇌가 좀 스펀지 같죠. 그러니까 유연성도 높고 타인의 말에 인정할 줄 알고 이런 모습 좀 더 계속 끊임없이 변화하고 혁신하고 네. 이런 의미의 영. 사회가 변화하는데 나만 고여있고 싶지 않아. 요새 너무 빨리 변하 진짜. 나는 못 따라가. 사실 나도. 나는 아직도 뭐 그런 것도 있어? GPT를 그렇게 써? 이러고 있어. 그럼 쿨은? 제가 생각이 너무 많잖아요. 항상 고민도 많고 좀 그런 거에서 벗어나고 싶다라는. 근데 남들이 보기엔 쿨할 수 있어요. 그쵸. 우리가 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다 혼자서 열심히 생각하고 수면 아래서 발버둥 치고 다 그런 모습이니까. 그건 맞아요. 근데 요새는 진짜 나의 그릇이 요만해진 것 같아. 근데 그거는 시험 준비하고 사람이 하나에 몰두하고 이 뭐라 해야 되냐 외부 환경과의 차단을 하고 내 거에 몰입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쿨해지고 싶다. 이제 곧 끝나니까 아마 일단 선곡을 해놓으면 일단 영의 리치가 되면 쿨해 보이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저 영앤 리치는 뭔가 외면적이고 물질적인 거잖아요. 근데 쿨은 내면적인 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저 쿨이 달성되기 진짜 힘들어요. 근데 남들이 보는 거 말고 본인 스스로도 쿨해졌으면 좋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제가 조금 더 담담하고 뭔가 이렇게 중심이 잡혀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는 거죠. 중심이 맞아요. 잡혀있는 사람이 진짜 어려운데. 이 내공을 쌓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근데 본인이 좀 아까 예민한 것 같다, 예민한 편이다 이랬잖아요. 그러면 좀 그걸 이제 컨트롤하는 방법을 좀 알았어요.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좀 이제 알았나 싶었는데 또 본래는 아직이구나. 근데 저랑 엄청 스트레스를 다루는 방식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다루시는데요? 제가 스트레스 받는지 몰라요. 저는 그냥 워낙 조금 약간 두 개가 다 있는데 제가 눈 감고 모른 척하는 것도 있고 그냥 제가 원래부터 잘 좀 둔해가지고 내가 스트레스 받고 있고 내가 잘 모르는 것도 있고 그러다가 한 번씩 터져요. 근데 그것도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지금 뭔가 타인에게 예민하다 이게 아니라 그냥 몸이 아파요. 그쵸. 그래서 그냥 한 번 아파요. 그래서 사실 최근에는 조금 나름대로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감정들이 쌓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그 감정들을 인지하고 직면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그걸 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이제 재수할 때부터 시작을 했던 일기를 쓰는 거였고 근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됐죠. 약간 일기를 한두 달 이렇게 안 쓰다가 하루 날 잡고 이렇게 쫙 쓰면 약간 혈 뚫리는 느낌 들어요. 진짜 혈 뚫리는 느낌 들어요. 이거 맞아요? 그래서 만년필 잉크 나올 때마다 사각사각한 진짜 혈 뚫리는 느낌 들어요. 바늘처럼. 좋네요. 그리고 운동도 하려고 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요새 발레 배우시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발레 배워요. 근데 지금 시작한 지 한 2달밖에 안 돼가지고 약간 좀 맨날 똑같은 거. 근데
같이 그 클래스에 하시는 분들은 다들 그래도 1년 이상씩 하신 분들이라 저 혼자 그냥 발린이. 아니 근데 뭐 10개월 더 채우시면 이제 1년 되는 거니까. 그쵸. 그래서 그래도 시작을 여자가 칼을 뽑았으니까 그쵸. 어떻게 작품이라도 하나 그쵸. 뭐라도 이렇게 만들어내야죠. 뭐라도 하나 끝내고 그러고 나서 발레복도 사실 안 샀어. 근데 원래 그 이제 내공이 올라갈수록 발레복을 잘 안 산대요. 입이 올라왔나? 본투비. 아 본투비? 내가 입은 옷이 곧 발레복이다 이런 느낌. 근데 저는 이 본인이 스트레스를 다루는 방식이나 이 좀 내면 세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사실 그냥 옆에 있어서 많이 느끼는 거여서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가 없네. 왜냐면 저는 이제 스트레스가 오는지 너무 알죠. 약간 전방 100m 스트레스. 근데 그렇게 오는 것 같으면 뭘 해요? 와라! 오라 달콤한 죽음이야. 그래도 직면하고 측면하고 우울해하다가 거쳐가라? 다시 가라! 그리고 이제 어느 순간 별다른 계기 없이 괜찮아져요. 근데 이제 다만 그때 너무 뭔가 스트레스가 심하면 또 운동을 한다던가 아니면 뭐 공연을 본다던가 그죠? 근데 이것도 시간과 체력과 여유가 있어야 스트레스를 감당할 수 있어요. 맞아.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없애기 위해서 뭔가 행동을 하는 것도 에너지가 남아있어야 행동을 할 수 있어요. 맞아. 사실 지금 상황처럼 시험 준비하는데 갑자기 좋아! 오늘은 스트레스를 풀고 뮤지컬을 보러 가겠어 이러기 쉽지 않으니. 그쵸? 그러니까 방금까지 얘기한 건 담백하고 쿨한 사람이 되자라는 어떤 본인의 지향점이었다면 지금은 주변에 두고 싶은 사람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아가 비대한 사람이 싫고 도덕관념이 안 맞으면 견딜 수가 없다 이렇게 블로그에 써주셨던데 자아가 비대한 사람이 싫어요? 네, 그러니까 이건 저 자신에게도 해당하는 것 같은데 뭔가 나의 세상에서 내가 너무 커지면 다른 것들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쨌든 사회에 살아가는 거고 내 세상을 얼마나 넓힐지 그리고 그 세상에 뭘 둘지를 내가 결정하는 건데 거기서 나만 너무 이만큼 있으면 뭔가 주변을 살필 수도 없고 주변을 살피지 못한다는 건 결국 사회 속에서 내가 어느 정도인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살피지 못하게 되는 것 같아서 내가 너무 크면 좀 배려를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중심이 서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했잖아요. 사실 우리가 중심이 서 있다는 얘기를 할 때는 내가 바로 서 있다.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 된다. 내가 내 마음속에서 되게 곧게 서 있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면 중심이 잘 서 있는 사람과 자아가 비대한 사람, 이 둘의 차이점이 있을까요? 오, 되게 면접 질문 같네요. 둘의 차이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해야 될 거야. 그러니까 약간 자아가 비대한 사람이 중심이 안 서 있을 수 있죠. 되게 이렇게 둥글둥글 자기 세상을 굴러다니고 있을 수 있죠. 그처럼. 네. 근데 이제 중심이 바로 서 있는 사람은 내가 꼿꼿하게 서 있으니까 누군가 이렇게 기댈 때 이렇게 같이 받쳐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사람의 부피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잖아요. 중심이 서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뭔가 등대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자기 세상에서 뭔가 자신이 등대가 되어서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게 있지 않겠어요? 조금 더 비유적 표현을 어렵죠? 그러니까 중심이 서 있는 사람은 결국에 아까 말한 담백한 사람이랑 비슷한 건데 그러니까 내 자신에 대한 객관화도 잘 되어 있고 자신의 어떤 추구하는 방향 혹은 뭔가 자신이 정한 규칙들 혹은 자신의 어떤 삶에 대한 고찰 같은 것들이 잘 이루어져 있는 사람이 중심이 서 있는 사람인 거고 뭔가 자아가 비대한 사람은 그런 것들에 대한 고찰은 배제되어 있는데 아까 말한 어떤 연민이나 과시를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큰 거인 거죠. 저는 중심이 안 서 있으면 결국에 그런 것들이 커지는 것 같아요. 맞아. 왜냐면 중심이 서 있다는 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국에는 나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가 잘 돼 있다는 건데 그게 없어지면 약간 감정만 커지고 맞아요. 그러니까 자꾸 오히려 내가 지금 중심이 안 서 있고 내가 부피만 크고 질량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꾸 늘리고 싶은 거죠. 그러면 이제 자꾸 또 비교하게 되고 뭔가 이렇게 열등감도 생기고 그러잖아요. 어쨌든 자기에 대한 탐구와 자기 객관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공 쌓는 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안 돼요. 어렵지만 필요하니까. 이 도덕관념 얘기가 상당히 신선해요. 전 도덕관념 중요해요. 어떤 면에서 도덕관념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물론 도덕관념이 물론 중요하지만 이게 어쨌든 약간 싫어하는 사람 얘기를 할 때 도덕관념이 나랑 안 맞는 사람이 싫어 라고 얘기는 잘 안 하거든요.
도덕적이지 않은 사람이 싫어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도덕관념이 나와 다른 사람, 나랑 안 맞으면 싫어.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 상대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뭔가 가치도 상대적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뭔가 우리가 현대에서 지향하는 가치들이 약간 뭔가 서구 중심적인 가치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보편적인 가치들에서 뭔가 우리가 용인 가능한 어떤 선악의 구분이라던가 용인 가능한 행동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그 폭이 저랑 다르면 그 사람의 행동이 저에게 선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본인은 본인의 도덕관념이 우리 사회적 통념과 비슷한 것 같아요. 사회를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근데, 엄청 주관적이지만 본인이 바라보는 사회, 지금 사회가 굴러가고 있는 거. 그러니까 사회가 추구하는 방향을 저도 추구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사회의 어떤 긍정적인 면들에 대해서 도덕관념이 절대적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희 도덕관념에도 흠이 있겠죠. 사람이니까요.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뭐 생활과 윤리 같은 것도 배우고 굉장히 많은 도덕과 철학에 대한 걸 배우잖아요. 그럼 배운 걸 최소한 뭔가 지키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 굉장히 신선했던 게 저희가 나눴던 대화 중에 그 정치 얘기했던 거 정치 얘기도 기억나요? 사회에 관심을 가져야 되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제 정치 얘기를 할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에 대한 중심이 서 있어야, 그리고 나에 대한 탐구가 끝난 뒤에야 이게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확장되는 게 더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한다. 근데 솔직히 왜냐면 중심이 없는 상태에서 부피만 커져서 사회로 확장이 되는 건 상당히 위험한 시민이 될 수 있다. 위험한 시민이 너무 마피아 게임 같은데? 그러니까 잘 휘둘리고 아무튼 그런 시민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저한테 하셨던 답변이 사회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았나요? 그쵸.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 약간 얘기를 해주셨던 게 우리가 쓰레기를 버리면 된다, 안 된다 이런 거는 나에 대한 탐구가 끝나지 않아도 그쵸. 결정을 할 수 있잖아. 그래서 나는 이 정치적 판단이라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옳고 그름을 구분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 라고 얘기를 해주셨던 것 그쵸. 같아요. 그쵸. 약간 그래서 이 도덕관념이 안 맞으면 이란 이 얘기를 들을 때 그 얘기가 떠올라서 저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한 사람이 없었거든요. 저는 뭐 개인에 대한 탐구가 끝날까 싶긴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 같이 가야 된다는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사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나 이런 것들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쵸. 사실 그 바람직하죠. 근데 저는 정치적 판단은, 그러니까 어떤 사회적 현안에 대한 판단은 사실 저런 완전히 옳고 그르다 라고 나뉠 수는 없다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정치적인 견해보다는 도덕관념이 개인한테도 더 명확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물론 사회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건 대전제지만 약간 이 쓰레기를 버리면 된다 안 된다처럼 이 정치적 견해가 내가 명확하게 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긴 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과에 반대한다라기보다는 제가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근데 약간 뭔가 도덕관념도 결국엔 어떤 가치를 쫓을 것이냐인 거고 정치도 뭔가 저의 입장에서는 사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어떤 가치를 중심으로 해결할 것인가? 약간 이런 거랑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벌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 라는 말은 대부분 경우 옳다. 저는 약간 반대. 왜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중에게 저를 떠날 수 있는 선택지가 있는 거예요. 사회에 대해 개인이 불만을 느낄 때 뭔가 사회가 변화할 여지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개인에게 그런 책임을 다 돌리는 것은 너무 공리주의가 만들 수 있는 비극이 아닌가. 그쵸. 사실 이제 한국 사회에서 우리가 당연히 사회에 마음에 안 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내가 이거 마음에 안 든다 그랬다고 너 나가! 이러면 너무 마음이 아플 것 같긴 해요. 팬도 아니고. 방송에 수어 해설화면은 농인의 권리를 위한 당연한 조치이므로 지금보다 더 큰 사이즈로 모든 방송에 나와야 된다. 근데 저는 동의해요. 왜냐하면 제가 매우 그 스페인에서 베리어 프리 정책 관련 조별 활동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조사하면서 느낀 게 결국에는 어떤 특정 집단에게 이득이 된다고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결국 그런 것들이 적용이 되면 다 같이 이익을 보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사회가 어쨌든 같이 살아가는 공간인데 살아가는 사람을 만들면 안 되지 않을까. 그러면 농인분들을 위한 수어 해설 화면이 비농인분들한테는
가져다 줄 수 있는 이점이고 그거에 대해서까지는 고민해보지 않았지만 항상 잊지 말아야 하는 건 언제 저희도 소수자가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다 같이 살아가야 한다. 뭔가 공존과 연대에 대한 생각을 더욱더 크게 가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면접용. 그쵸 그게 약간 그걸 느껴서 그게 제 생각이에요. 그 약간 조금 더 편하게 대답하셔도 돼요. 물론 편하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들이 아니지만 아 지금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는 게 더 편하네요. 숨길 것이 없는 떳떳한 사람에게는 정부의 감시가 오히려 그를 보호해주는 수단이 된다. 정부의 간섭을 얼마나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정부의 감시에 대한 완벽한 판단이라기보다도 이거 숨길 것이 없는 떳떳한 사람에게는 정부의 감시가 그를 보호해주는 수단이 된다고 생각을 할지라도 정부의 감시를 반대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근데 뭔가 감시하는 워딩이 조금. 저의 워딩이 아니라 여기에 워딩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정부가 그 왜 우리 그거 배우잖아요. 사회계약서에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 그거를 이렇게 없애기 위해서 어떤 사회가 구성이 되는 거라면 정부는 당연히 뭐 국민을 보호하는 선택을 해야 되겠지만 감시라고 워딩을 썼을 때 감시에는 너무 부정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고 그럼 감시라기보단 보호하는 말을 써야 적절하죠. 약간 그런 생각. 근데 여기서 감시라는 키워드를 쓴 건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어떤 적극적인 것보다도 정보 수집의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코로나 확진자 루트 같은 게 사실 저희가 CCTV가 많으니까 된 거잖아요. 어쨌든 그 당시에는 결론적으로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도 있었으나 이게 CCTV에 저희가 너무 익숙해져서 그것의 어떤 관찰성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 굉장히 관찰을 특정인의 행동 동선을 관찰할 수 있다는 건 어떤 면에서는 감시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는 감시는 조금 그 워딩 자체가 반대. 왜냐하면 숨기고 싶은 게 있을 수 있죠. 떳떳한 사람도. 그러니까 개인의 왜 우리 그거 배우잖아요. 광장과 진실이 공존하는 사회가 중요하다. 가능할까요? 모르죠. 선생님께 여쭤보세요. 근데 요새 밀실이 더 강장이 된 것 같죠? 특히 GPT나 이런 AI들이 생기면서 최근에 메이투에서 그게 뭐예요? 그 사진 보정 앱에서 알아요. 그거 있잖아요. 설눈 사진. 근데 오늘도 제가 뉴스에 떴던 게 뭐 지브리 사진 저작권 도용한다, 뭐 메이투 같은 거, 뭐 얼굴 도용한다. 그리고 최근에 뭐 캄보디아 같은 것도 AI로 다. 근데 그거 사실 다 이미지 학습한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밀실이 있는 게 사람들이 밀실에 있다고 해서 광장에 안 나가나? 근데 그 밀실과 광장이라는 게 약간 어떤 공간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쵸. 그쵸. 그건 맞아요. 근데 왜냐면 사람들이 개인적인 생활, 내가 광장에 나가서 내 의견을 표출하지 않고 밀실에서 어떤 개인적 영역을 보장받는다고 생각을 할 때도 지금의 사회에서는 핸드폰 보고 그런 걸 하니까 우리가 밀실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사실상 광장과 연결되어 있지 않나. 돈이 많은 사람들은 병의 경중과 상관없이 더 좋은 의료 서비스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건 아니지 않나요? 돈을 내서 더 좋은 서비스에 대해서 누리는 거에 대해서 그게 부도덕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근데 뭔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의료복지 같은 게 보편복지로 되어 있잖아요. 의료 서비스는 보편복지가 맞지 않나? 그렇게 돈을 더 낸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럼 이건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이 질문을 어떤 의미로 생각했냐면 약간 최저임금제 같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여기 질문의 의도가 기본적 의료 서비스는 제공을 하나 그러니까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내가 더 돈을 내면 더 좋은 서비스를 받는 게 원리잖아요. 그건 맞죠. 그쵸. 근데 이게 이 의료라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더 돈을 낸다고 더 좋은 서비스를 받는 게 맞냐라는 질문이 되는 건데 여기서는 더 좋은 의료 서비스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 기초 생활은 보장이 되는 선 안에서 이게 자본주의 체제에서 의료 서비스조차도 자본주의 체제에 편입되는 게 맞는가라는 질문이었던 것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모르겠네요. 근데 뭔가 생명권 같은 기본적인 권리들은 모두가 비슷하게 누리는 게 맞지 않나? 접근성 같은 거. 그러려고 규칙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마이클 샌델을 좋아한다니까요. 민영진을 별로 안 좋아해요. 우리가 뭐 공정한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좋아하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결국에 그 공정한 걸 따지려면 저는 출발선이
공정했는가를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대사회에 너무 많은 우연성들이 있고 또 운에 의해 결정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 상황에서 능력주의대로 결과를 받아가는 게 옳은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완전히 그대로 받아들인 거죠. 샌들이 어느 면에서 좋아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면에서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네, 저는 맞아요. 롤스도 좋아해요. 보통 샌들이 롤스를 비판했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지만 수랑 샌들이 공존하면서 같이 좋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둘 다 기본적인 권리에 대한 것을 옹호하니까요. 그쵸. 근데 사실 이제 사회가 많이 분분하게 갈리는 건 그 기본적인 인권, 그 기본적인 어느 정도의 보장을 어느 정도로 생각할 것인가. 근데 지금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고. 저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았으면 좋겠고 조금 더 많이 받았으면 좋겠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사는 사람만 잘 살려고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사회에서 다 같이 살아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참 신기한 게 사회를 바라보는 시선은 굉장히 따뜻해요. 본인에 대해서는 그렇게 엄격하고 자기 통제를 하는데 사회에 대해서는 또 따뜻하게 봐요. 맞아요. 다 같이 사는 거니까 결국엔. 그래서 이제 본인 안에선 쿨하고 사회는 따뜻해서 저- 36.5도를 늘성가지고 저에 대한 거는 저만. 저요. 적정 체온이는 독재 정부에 대한 저항일지라도 폭력은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 근데 독재 정부가 있으면 독재 정부라는 그 집단이 가진 힘이 너무 센데 폭력적으로 그걸 해결할 수 있을까 싶긴 해요. 그렇죠. 사실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어. 무력 투쟁을 하실 분들도 독립운동이라고 어쨌든 사회에서 공인하고 있고 실제로도 노력하시고 애쓰신 거니까. 그리고 뭔가 그런 사회를 잘 겪어보지 않았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섣불리 판단을 할 수 있을까? 다수를 위해 소수가 희생하고 따르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칙이다. 이건 아니죠. 뭔가 결정할 때 있어서 다수의 입장에 의해 많은 것들이 결정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결국 그 다수의 입장이 아닌 소수도 함께 잘 살아가기 위해서 민주주의를 하는 건데요. 민주주의의 원칙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닌 거죠. 아니라고 소수가 생각하는 희생하는 거니까 그게. 거예요? 소수가 희생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다수결에는 맞을 수 있지 않나요? 소수가 희생한다는 게 희생한다라는 워딩이 걸리긴 하는데 그렇죠. 왜냐면 이 질문의 의도가 뭔가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토대가 되는 게 투표고 거기에 이제 다수결의 원칙이니까 약간 그런 맥락에서 한 게 아닌가 싶어서 소수의 희생을 정당화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 이거 정말 아닐 것 같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쇼핑으로 푸는 편이다. 맞아요. 진짜? 네. 그래? 쇼핑 좋아해요? 저 오늘도 돈 썼는데. 시내 나가서 쇼핑하는 것도 좋아해요. 뭘 사는지에 따라 달라요. 보통 뭐 사요? 쇼핑하면? 저는 차 좋아하니까 차. 차? T. 면허도 그 당황했어요. 쇼핑이 돼요? 그 뭐 이렇게 인터넷에서도 샀지만 그 티하우스 이런 데 가서 사기도 하고 저 원두도 좋아하니까 원두도 사고. 저 사실 티 쇼핑은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잘 몰라요. 티를 시향해보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차 마시다가 이거 괜찮네. 사장님 이거 팔아요? 이거 있어요? Yes. 있어요. 이거 마음에 드네. 저 그래서 외국 나갈 때도 항상 뭔가 그 나라의 유명 티 이런 거 많이 사와요. 디즈니는 인어공주 실사 영화에 흑인을 캐스팅함으로써 원작의 추억을 간직한 팬들을 배신했다.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양하게 만드는 거 아닌가. 좋아했어요. 안 봤어요. 제가 원래 디즈니 실사를 잘 안 봐요. 디즈니 근데 엄청 좋아하시지 않나요? 네, 근데 그 캐릭터들이 나오는 걸 더 많이 봐요. 저는 약간 캐스팅보다 어떻게 설득력과 개연성을 가질까? 항상 저는 플로터 중요시 생각하잖아요. 사실 캐스팅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소감 한마디 하고 끝낼까요? 제가 중학교 때부터 라디오를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뭔가 해보니까 약간 키사니아의 느낌도 있고 직업 체험? 왜냐면 저는 게스트잖아요. 제가 DJ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세 번째 게스트인 영희님 모시고 입주 신청서, 입주 절차 한번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의 실바니안 하우스는 이렇게 이만 문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모든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